고요하고 평화로운 아침이 경상북도 청송군의 외진 산골마을 도실리에 찾아왔어요. 산 사이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마을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기와가 깨진 오래된 집들, 굽은 소나무 아래 놓인 낡은 평상, 그리고 한적한 골목길에 놓인 텃밭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에 오늘은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네요. 어디서 뚝딱뚝딱 소리가 나는 거야? 마을 입구에 사는 홍순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들려오는 소리에 호기심이 생겼어요. 창문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군인들이 왔네. 그날은 37사단 예하 3대대 1중대 병사들이 대민지원 활동을 나온 날이었어요. 마을 입구에는 도실리 마을 종합정비작전 37사단 3대대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병사들이 트럭에서 삽과 곡괭이, 페인트통과 각종 공구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마을 이장님인 김철수 어르신이 반가운 미소를 지으며 병사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장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그 웃음은 마치 햇살처럼 따뜻했어요. 이장님, 저희 37사단 3대대 1중대입니다. 오늘 하루 마을 정비 작업 지원하러 왔습니다. 중대장인 강민호 대위가 경례를 붙이며 인사했습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약간 떨어져 서 있던 박도연 일병의 눈에는 호기심이 가득했어요. 도연은 입대한 지 6개월 된 신병으로 이번이 첫 대민지원 활동이었습니다. 서울에서만 자란 도연에게 이런 산골 마을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도연아, 뭐해? 빨리 와서 장비 나르는 거 좀 도와. 선임인 이태훈 병장이 외쳤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트럭으로 달려갔어요. 네, 병장님, 지금 갑니다. 오전 8시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병사들은 몇 개조로 나뉘어 마을 곳곳으로 흩어졌어요. 도연이 속한 조는 마을 끝자락에 있는 독거노인 이순심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이 집이 어르신 댁이에요. 지붕이 많이 낡았고 담장도 여기저기 무너졌네요. 마을 안내를 맡은 최 주무관의 설명을 들으며 도연은 집을 바라보았어요. 그 집은 정말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지붕의 기와는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담장은 곳곳이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마당에는 고추, 상추, 쑥갓 같은 채소들이 정성스럽게 심겨져 있었습니다. 어머, 아이고, 군인들이 이렇게 와주다니. 문이 열리고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나오셨어요. 허리가 많이 굽어 지팡이에 의지해 걸어오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가득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오늘 집수리 좀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태운 병장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이런 외진 곳까지 와줘서. 우리 마을에 젊은이가 없어서 말이야.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할머니를 보며 문득 자신의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시골에 계신 할머니를 군 입대 후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자, 우리 빨리 시작하자. 도연아, 너는 나랑 지붕 올라가서 기와 점검하고 김 1병이랑 박 2병은 담장 보수 시작해. 태운 병장의 지시에 모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생전 처음 지붕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조심스레 기와 사이를 살펴보니 빗물이 새는 곳이 여러 군데 있었어요. 땀을 흘리며 깨진 기와를 새 것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도연아, 저기 보이지? 저 산 너머가 내가 태어난 마을이야. 태운 병장이 멀리 산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정말요? 병장님은 이 근처 분이셨군요. 그래. 나도 군대 가기 전엔 저기서 살았어. 우리 할아버지도 혼자 계시거든. 그래서 이런 대민지원 활동이 더 의미 있게 느껴져. 태운의 말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하기 싫은 일처럼 여겨졌던 작업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점심시간, 이순심 할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된장찌개와 밑반찬을 내오셨습니다. 병사들은 허리를 펴고 마당에 모여 앉았어요. 아이고, 많이 먹어요. 오늘같이 더운 날 얼마나 힘들겠어. 이 늙은이 집 고쳐준다고. 괜찮습니다. 할머니, 군인은 이 정도쯤이야. 도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의 된장찌개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맛이 났어요. 이렇게들 와줘서 정말 고맙네요. 아그들아, 할머니의 인사에 도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이렇게 뿌듯할 줄 몰랐어요. 오후에는 마을 공동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도연의 조는 배수로 정비를 맡았어요. 어느새 햇살이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지만 병사들의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첫 대민 지원이라 더 그럴 거야. 옆에서 작업하던 김준호 일병이 말했어요. 아니요, 생각보다 재밌어요. 제가 살던 아파트에선 이런 경험 못 해봤거든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난 처음엔 왜 이런 작업을 군대에서 하나 싶었는데 이제 알겠어.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이 어르신들을 도울까? 준호의 말에 도연은 깊이 공감했어요. 오후 3시 마을회관 앞에 모든 병사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맡은 작업을 마치고 돌아온 얼굴들에는 피로와 함께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오늘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 아들들. 마을 어르신들이 시원한 수박과 음료수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네. 정말 고맙구먼. 이장님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선임 병장 이태훈이 작업을 마무리하던 도연의 등을 툭 치며 말했죠. 도연아, 오늘 끝나면 저녁에 돼지국밥 쏜다. 민간 협조도, 장병 사기 진작도 다 작전이야.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땀에 젖은 군복, 흙투성이가 된 전투화, 그리고 붉게 탄 얼굴에도 불구하고 도연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입대한 지 6개월, 도연에게도 이 따뜻한 하루가 뜻깊게 느껴졌습니다. 병장님, 저 오늘 정말 좋았어요. 이런 일도 군 생활의 일부인가요?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대잖아. 이렇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것도 국민을 지키는 한 방법이지. 도연은 문득 자신이 입은 군복이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훈련장에서 힘들게 뛰는 것만이 군 생활인 줄 알았는데 오늘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도 중요한 임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줄게. 그리고 마을 청소 작업 마무리하고 철수한다. 소대장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병사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도연은 마을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봤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깨끗해진 골목길, 수리된 지붕들, 새롭게 칠해진 담장. 단 하루의 변화였지만 마을 전체가 생기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훈훈하게만 끝났다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멈췄을 겁니다. 도연은 마을 입구 쪽에서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후 3시 마을회관 앞에서 작업을 정리하던 찰나였습니다. 먼저 들린 건 귀를 찌르는 굉음이었어요. 원래 고요하던 마을에 갑자기 울려 퍼진 소리에 병사들과 마을 주민들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뭐야? 도연이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어요. 순식간에 마을 입구에 6대의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나타났습니다. 검은색과 형광색으로 도색된 대형 바이크들이 시속 80km가 넘는 속도로 마을 안으로 돌진해 들어왔어요. 머플러를 개조한 듯한 엔진 소리가 산골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런, 또 그 녀석들이구먼. 이장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토바이들은 마을 중앙광장에 도착해 원을 그리며 급정거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어르신들 앞으로 나섰어요. 야, 이 군바리들!
니들 때문에 우리 동네가 더 좁아졌잖아. 말을 건 건 오토바이 무리의 리더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염색한 붉은 머리에 문신이 새겨진 팔을 드러낸 채 오토바이에서 내렸어요. 턱에는 작은 흉터가 보였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도연이 태운 병장에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성태라고.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폭주족 리더야. 조용히 있어. 건드리지 마. 태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성태는 천천히 병사들 쪽으로 걸어왔어요. 그의 뒤로 다른 오토바이 일행들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모두 비슷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일부는 얼굴에 피어싱도 하고 있었어요. 야, 너네 누가 허락했어? 이 마을에서 이러고 노는 거? 박성태가 소대장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무례했고 눈빛은 도전적이었어요. 소대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대민지원 활동 중입니다. 마을 이장님과 주민들의 요청으로 왔습니다. 하! 박성태가 비웃듯 웃었어요. 알고 있어? 이 마을이 우리 행동 반경이라는 거? 알고 보니 이 마을은 그들이 평소 몰래 레이싱을 벌이던 비공식 코스였던 겁니다. 외진 산길과 마을을 잇는 도로는 차량이 거의 다니지 않아 그들의 질주 본능을 채우기에 완벽한 장소였어요. 이젠 어쩔 건데? 너네가 와서 마을 사람들 다 깨워놨잖아. 이제 우린 어디서 놀아? 박성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이장님이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소대장이 손짓으로 말렸어요.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활동은 곧 마무리됩니다. 하지만 이건 군 공식 활동이고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소대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때 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기록하려 했습니다. 군 생활의 특별한 순간들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박성태의 눈에 들어왔어요. 뭘 그렇게 뚫어져봐! 지금 찍었지? 성태가 갑자기 도연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도연은 깜짝 놀라 말했어요. 아니요. 전 그냥 야! 폰 내놔봐! 박성태가 손을 뻗어 도연의 휴대폰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옆에 있던 도연은 깜짝 놀라 반사적으로 물러섰어요. 제 휴대폰인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러자 박성태는 도연의 가슴팍을 손으로 밀치며 비아냥댔습니다. 이 군복 벗기기 전에 조용히 안 할래? 도연은 벽에 등이 부딪히며 휘청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지만 태운 병장이 그들을 말리며 지켜보았습니다. 야, 이 병신 새끼 좀 봐라. 겁에 질려서 떨고 있네. 박성태의 일행 중 하나가 웃으며 말했어요. 도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였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군인으로서 민간인에게 대응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태운 병장이 침착하게 앞으로 나섰어요. 그만하시죠. 우리는 여기서 일을 마무리하고 돌아갈 겁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피했으면 합니다. 뭐? 너도 한번 맞아볼래? 박성태가 태운을 향해 손가락을 들이밀었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성태야, 그만하거라. 이 군인들은 우리를 도우러 온 거야. 박성태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표정이 더 험악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한데 이건 제 일이니까요. 이제 폭주족들이 병사들을 둘러싸기 시작했어요. 긴장감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도연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봐, 우리 동네에서 군복 입고 설치지 마. 시끄럽게 군복 입고 다니지 말라고. 박성태가 이번엔 소대장에게 직접 말했어요. 소대장은 침착함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임무 수행 중입니다.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 조치. 웃기지 마.
여기가 어디라고 생각해? 박성태가 비웃었어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는 가운데 한 폭주족 멤버가 도연의 어깨를 세게 밀쳤습니다. 야, 너 아까 진짜 찍었지? 폰 내놔. 도연은 다시 한 걸음 물러섰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훈련받은 적이 없었어요. 내가 찍은 거 없어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내놔 아파. 폭주족 멤버가 도연의 주머니에 손을 넣으려 했어요. 태운 병장이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손 떼세요. 우리 후임병 건드리지 마십시오. 순간 박성태의 눈이 매서워졌어요. 너 지금 명령하는 거야? 네가 뭔데? 태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병사의 선임병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무 수행 중입니다. 그 말에 박성태는 갑자기 태운의 멱살을 잡았어요. 순간 모든 병사들이 긴장했지만 소대장의 손짓에 모두 참고 있었습니다. 공무. 그래. 좋아. 진짜 재미있네. 박성태의 얼굴에 위험한 미소가 번졌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여기서 내가 왕이야. 이 마을도 그 옆 마을도 다 내 구역이라고. 마을 주민들은 두려움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몇몇 어르신들은 안으로 들어가 버렸고 일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병사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소대장님, 지금 본부에 보고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 부사관이 조용히 물었어요. 소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관은 조용히 무전기를 들어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어요. 박성태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흥분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신고해. 해봐. 여기 순찰차 오는데 최소 30분 걸린다고. 그의 말에 폭주족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병사들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특히 도연과 같은 신병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알아둬. 우리가 여기서 놀지 못하게 되면 박성태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이 마을에 좋을 거 없어. 특히 도와준다는 군인들 없을 때. 그 말에 마을 주민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박성태의 위협은 노골적이었어요.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군모를 꽉 쥐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보람찬 대민지원 활동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자신이 도움을 주러 왔던 주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민들을 보호해야 해요. 도연이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태운 병장이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침착해, 도연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거야.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천천히 주민들 앞으로 모였어요. 주민 보호를 위해 병사들은 반격 없이 물러섰지만 그 사이 이 상황은 대대 지휘부에 보고되었습니다. 성태야, 제발 그만해라. 이장님이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러다 너희들만 다칠 거다. 다친다고요? 누가요? 박성태가 비웃었습니다. 이 군바리들이요? 아니면 마을 사람들? 공기 중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누구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 전의 고요함 같았어요. 도연은 자신의 심장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정막이 흐르는 마을 광장, 대치 상황은 10분째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폭주족들과 병사들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마을 주민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소대장님, 대대본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전병이 조용히 소대장에게 다가와 귓속말로 전했어요. 소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박성태를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10분 안에 지원이 도착합니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와, 무서워라. 지원? 누가 온대? 너네 손님들?
그의 말에 다른 폭주족들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지만 그들의 웃음 뒤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 중 한 어르신이 조심스럽게 박성태에게 다가갔어요. 성태야, 이제 그만하거라. 너희 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니?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제발. 박성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마세요. 어르신은 한숨을 쉬며 물러났어요. 도연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박성태의 과거에 무슨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마을 입구 쪽에서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려왔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한 대의 군용 지프가 빠른 속도로 마을로 진입하고 있었어요. 차량은 광장 앞에 급정거했고 문이 열렸습니다. 박성태, 또 너야? 차에서 내린 인물은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중령 계급장이 달린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단호함과 피로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병사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충성!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 사람은 바로 대대장 문재현 중령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거의 볼 수 없는 높은 계급의 지휘관이 직접 현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중령님이 직접 오셨습니다. 소대장이 대대장에게 경례를 올리며 말했어요.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곧바로 박성태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망설임이 없었어요.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대대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박성태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놀람,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저 그냥 지나가다가. 박성태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지나가다가? 아까 내 목소리는 그렇게 큰 것 같던데. 대대장이 박성태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순간 마을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병사들도 폭주족들도 마을 주민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내가 몇 번이나 경고했지? 군은 마을을 지키는 존재야. 그걸 내가 건드려? 대대장의 눈빛이 싸늘했고 병사들은 본능적으로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도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대장이 박성태를 아는 것 같았어요. 어떤 관계일까? 태운 병장이 작은 목소리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대대장님은 이 지역 출신이셔. 이 마을에서 10km에 떨어진 곳에서 자라셨대. 도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자 태운이 계속했어요. 그리고 박성태의 아버지는 대대장님과 같은 학교 선생님이셨어. 은퇴하기 전까지. 이제 도연은 상황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박성태의 가족사까지 알고 있는 인물이었던 거예요. 문 선생님 아들이세요? 한마을 어르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대대장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네, 문정기 선생님의 아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이장님.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대대장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채연이 마구나. 너 군대 간다 하더니 이렇게 큰 사람 됐네. 한 할머니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대장은 짧게 미소를 지었다가 다시 표정을 굳혔어요. 그는 다시 박성태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성태야, 내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너도 잘 알잖아. 이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게 내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이야? 박성태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냥.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폭주족 일행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리더가 이렇게 기가 죽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대대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너희가 이 마을에서 폭주를 하는 이유가 뭐야? 그냥 재미로?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 박성태는 잠시 침묵했다가 마지못해 대답했어요. 여기 다른 곳보다 도로가 좋아서요. 그뿐이야? 대대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박성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실 우리가 연습할 공간이 필요했어요. 대회 준비 중이거든요. 대회? 대대장이 물었어요. 네. 지역 모터사이클 대회요. 1등하면 상금이 있어서. 그 친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도연은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지켜보며 놀랐어요. 폭주족들에게도 그들 나름의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대대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정식으로 연습 장소를 대여하지 않고 이렇게 마을에 피해를 주는 거지? 돈이 없어서요. 박성태가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연습장 대여료가 너무 비싸서 감당이 안 돼요. 그 말에 대대장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주민들을 위협하고 군 활동을 방해해도 되는 건 아니야. 박성태와 친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지만 박성태는 씩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래서요. 대대장님이 뭘 어쩌시게요? 그의 말에 폭주족 일행들이 다시 긴장했어요. 그들의 리더가 다시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대대장이 화를 낼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때 마을 입구로 헌병대와 경찰차가 동시에 진입했습니다. 파란 경광등이 마을 광장을 물들였어요. 현행범이다. 민간인 위협, 군 지원작전 방해, 병사 폭행. 네, 죄목이야. 대대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박성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저 폭행한 거 아니에요. 그냥 밀었을 뿐이라고요. 박성태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헌병들이 빠르게 폭주족들을 둘러쌌어요. 경찰들도 합세했습니다. 이 정도면 체포 요건이 충분합니다. 헌병 중위가 말했어요. 박성태는 절망적인 눈으로 대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요. 이러면 대회 못 나가요. 그리고 아버지가 대대장의 표정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도연은 그 순간 대대장의 눈에서 복잡한 감정을 읽었습니다. 엄격함과 동시에 연민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잠시만요.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대장님, 이 아이들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박성태 아버지와 우리 마을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대대장은 이장님을 바라보았어요. 이장님, 법을 어긴 건 사실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죠. 하지만 이장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제안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마을에 봉사활동을 하는 조건으로 어떨까요? 마을에 피해준 만큼 갚게 하는 거죠. 대대장이 눈을 가늘게 뜨고 생각에 잠겼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소대장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어요. 우리 부대와 협력해서 지역 봉사활동을 조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대장은 박성태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내 의견은? 박성태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는 체포되는 걸 각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봉사 활동이요? 그가 더듬거리며 물었습니다. 그래, 100시간. 내 친구들은 각각 50시간씩, 그리고 마을 주민들과 병사들에게 공개 사과. 대대장이 조건을 내걸었어요. 박성태와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체포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박성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어요. 대대장은 헌병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경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하나 더. 대대장이 덧붙였습니다. 너희 연습 문제는 내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이제 마을에서 폭주는 절대 안 돼. 알겠지? 박성태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연습 장소를 도와주신다고요? 대대장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아버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마을 전체에 안도의 한숨이 흘렀어요. 긴장감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단순한 대립구도가 아닌 복잡한 인연과 관계 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연아, 태운 병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게 진짜 군대야. 단순히 싸우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지.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마을 광장의 긴장감이 조금씩 사그라들었습니다. 헌병대와 경찰들이 현장을 정리하기 시작했고 폭주족들은 대대장의 지시에 따라 오토바이를 주차장으로 옮기고 있었어요. 박성태는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병사들, 마을 회관으로 집결. 소대장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도연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이 빠르게 마을회관 앞에 두 줄로 정렬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아직 긴장감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대대장 문재현 중령이 병사들 앞에 서서 한 명씩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따뜻함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전원 이상 없습니까? 대대장이 물었습니다. 네. 전원 이상 없습니다. 소대장이 대답했어요. 대대장은 천천히 병사들 앞을 걸었습니다. 그는 도연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자네가 박성태에게 밀린 병사인가? 도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중령님. 일병 박도연입니다. 대대장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괜찮나? 네, 괜찮습니다. 도연이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전체 병사들을 향해 돌아섰어요. 마을회관 앞 작은 계단에 올라선 그는 모든 병사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섰습니다. 사건이 정리된 뒤 마을회관으로 돌아온 대대장은 병사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짧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를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켜서. 병사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대장이 병사들에게 사과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오늘 대민지원 활동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모두가 훌륭하게 대처했다. 대대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특히 민간인과의 충돌 상황에서 절제력을 보여준 것은 매우 값진 경험이었을 거라 생각한다. 병사들은 경직된 자세로 대대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공포, 안도감, 그리고 자랑스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보통 훈련에서는 적과 교전하는 상황만 상정하지만 실제 군 생활에서는 이런 민간인과의 상황 대처가 더 빈번할 수 있다. 대대장이 계속 말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보여준 절제와 인내는 진정한 군인의 자질이다. 마을 주민들도 회관 주변에 모여 대대장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고마움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태훈 병장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민이 먼저니까요. 그게 군인 아닙니까? 태훈의 말에 병사들 사이에서 작은 동의의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대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다. 군인은 국민을 지키는 존재다. 오늘 여러분은 그 본질을 몸소 실천했다. 도연은 태훈 병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어요. 평소 엄격하고 무뚝뚝했던 선임병이 이렇게 현명한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도연은 태훈이 왜 존경받는 선임인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제 마을 정비 작업은 거의 마무리되었지. 남은 작업은 빠르게 완료하고 귀대 준비를 하도록. 대대장이 소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네. 중령님, 앞으로 30분 내로 작업 완료 가능합니다. 소대장이 대답했어요. 대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마을 이장님이 앞으로 나섰어요. 대대장님, 잠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이장님은 잠시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마을 어르신들이 오늘 수고한 병사들에게 드리는 작은 성의입니다. 마을 식당에서 식사할 수 있는 식권이에요. 대대장은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장님. 하지만 우리는 임무 수행 중이었을 뿐입니다. 임무라고요? 우리 마을에 이렇게 큰 도움을 주셨는데 그저 임무라뇨? 이장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특히 저 폭주족 사건까지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래 골치 아팠거든요. 대대장은 이장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이장님, 박성태와 아이들이 앞으로 봉사활동으로 마을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잘 이끌어주세요. 물론이죠. 우리 마을 아이들인데. 이장님이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뜻밖의 인물이 마을회관으로 들어왔어요. 박성태였습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어색하게 병사들 앞에 섰어요. 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성태에게 집중됐습니다. 도연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아까 오만하고 거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지금의 박성태는 마치 평범한 동네 청년 같았습니다. 특히 박성태가 도연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당신을 밀치고 위협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그는 태훈 병장을 힐끗 쳐다보았어요. 태훈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아들여도 좋아. 도연은 천천히 박성태 앞으로 걸어갔어요. 두 사람이 마주 섰습니다. 한 명은 군복을 입은 청년, 다른 한 명은 가죽 재킷을 입은 청년. 겉모습은 달랐지만 둘 다 20대 초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도연이 짧게 대답했어요. 저도 놀라서 과민하게 반응했을 수도 있고요. 박성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쉽게 용서받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진짜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군대에서 배웠어요. 적대감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만 힘들어진다고요. 그 순간 주변에서 조용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마을 주민들이 두 청년의 화해 장면에 감동한 것처럼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어요. 그는 소대장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귀갯말로 전했습니다. 소대장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3소대, 주목. 소대장이 외쳤습니다. 병사들이 다시 경직된 자세로 주목 상태를 취했어요. 오늘의 상황을 훌륭하게 대처한 공로로, 그리고 마을 주민들에 대한 헌신적인 봉사, 정신을 보여준 공로로 소대장이 선언했습니다. 전 대원에게 일일 외출 특권을 부여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휴가나 외출이 귀한 군 생활에서 일일 외출은 정말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 순간 박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훈련받는 한 병사일 뿐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짜 누군가를 지키는 군인이라는 자각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대대장이 도연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왜 눈물을 흘리나, 병사? 도연은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중령님, 그냥 제가 정말 군인이 된 것 같아서요. 대대장은 도연의 말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복만 입는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야. 오늘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 되었다. 그 말에 도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입대 전에는 군 생활이 그저 의무적으로 거쳐가야 할 시간이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군인이라는 정체성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정리 작업 마무리하고 30분 후 출발한다. 소대장의 명령에 병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도연이 짐을 정리하는데 박성태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저기, 혹시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밥이라도 먹을래요? 내가 살게요. 사과의 의미로.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외출 때 시간 되면요. 약속했다! 박성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웃는 모습은
아까의 거칠고 위협적인 태도와는 전혀 달랐어요. 마을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도연은 문득 자신이 오늘 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친구를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가 아닐까 싶었어요. 트럭에 오르기 전 도연은 마을을 한 번 더 둘러보았습니다. 아침에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깨끗하고 정돈된 마을의 모습이 뿌듯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을 주민들의 행복한 표정이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이병, 뭐해? 빨리 타. 태운 병장의 외침에 도연은 서둘러 트럭에 올랐어요. 트럭이 마을을 떠날 때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해 주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이날의 경험은 그의 군 생활에, 아니 인생의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절대 잊지 마라.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대로 돌아가는 군용 트럭 안 병사들은 몸은 지쳤지만 마음만큼은 가볍고 뿌듯했어요. 오늘의 특별한 경험은 모두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았습니다. 본부 도착 예정 시간 20분 전. 운전병이 외쳤어요. 도연은 창문 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이었어요. 단순한 임무 수행이 아닌 진정한 성장의 기회였던 하루였습니다. 트럭이 부대 정문을 통과하자 병사들은 긴장을 풀고 서로 작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도연 옆에 앉은 태운 병장이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오늘 잘했어, 도연아. 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병장님. 부대에 도착한 병사들은 짐을 내리고 정렬했습니다. 소대장이 마지막 점검을 하고 해산 명령을 내렸어요. 오늘 하루 고생했다. 씻고 저녁 식사 후 19시 30분에 식당 앞에 모이도록. 특별한 소식이 있다. 병사들은 서로 궁금한 눈빛을 교환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어요. 모두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원한 물로 씻고 나오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도연은 옷을 갈아입고 식당으로 향했어요. 메뉴는 제육볶음과 된장찌개였는데 평소보다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병사들은 약속된 시간에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소대장과 함께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대대장 문재현 중령이었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대장이 말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소식이 있어서 직접 전화로 왔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 있었던 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대대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용기와 절제력, 그리고 봉사 정신은 우리 군이 추구하는 가치 그 자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대대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저녁 여러분 모두에게 깜짝 위문 외출을 허가합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평일 저녁 외출은 거의 불가능한 특혜였습니다. 22시까지 복귀하는 조건입니다. 도연은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특별한 보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해산하는 가운데 대대장이 도연과 태운을 불렀어요. 박도현 일병, 이태훈 병장.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대장 앞에 섰습니다. 네, 중령님. 두 사람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오늘 저녁 나와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마을 이장님께서 추천하신 돼지국밥집이 있다고 하더군. 도연과 태우는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대대장과의 식사 초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중령님. 태훈이 대답했어요. 30분 후 도연과 태훈은 민간인 복장으로 갈아입고 정문 앞에서 대대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배어났어요. 진정해, 도연아. 태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대대장님도 우리처럼 사람이야. 알고는 있는데
너무 긴장돼요.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곧 대대장이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군복이 아닌 평범한 청바지와 셔츠 차림이었지만 그의 당당한 걸음걸이와 눈빛에서는 여전히 리더십이 느껴졌어요. 어서 오게. 자동차로 이동하자. 대대장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병사들에게는 깜짝 위문 외출이 주어졌고 돼지국밥집 한켠에서 도연, 태운, 그리고 대대장은 작은 건배를 올렸습니다. 마을에서 이장님이 추천한 돼지국밥집은 정말 맛있었어요. 뜨끈한 국물과 부드러운 돼지고기는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 일병, 군 생활은 어떤가? 대대장이 편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점점 의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이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날이겠지. 대대장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네, 중령님.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대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군인의 삶은 단순히 전투훈련만이 아니야. 국민과 함께하는 순간들이 더 많지. 태운도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신병 때는 몰랐는데 이런 대민지원 활동을 하면서 군 생활의 의미를 많이 찾았습니다. 국가를 지키는 건 총이 아니라 정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너희는 그걸 해냈어. 대대장이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했어요. 세 사람의 잔이 부딪히며 경쾌한 소리가 났습니다. 평소라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어요. 대대장과 병사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대대장은 도연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도연이 물었어요. 열어보게. 대대장이 대답했습니다. 도연이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휴가증이 들어 있었어요. 3일간의 특별 휴가증이었습니다. 이건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오늘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한 작은 보상이네. 고향에 계신 할머니를 한번 찾아뵙게. 대대장이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군 입대 후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뵙지 못했고 그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중령님. 도연이 진심을 담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태우는 미소를 지으며 도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됐다. 도연아, 할머니 뵈러 갔다 와. 부대로 돌아가는 길, 대대장의 차 안에서 세 사람은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눴어요. 박성태와 그의 친구들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마을 주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나아질지 등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생활관 침대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어요. 아침에 대민지원 활동을 나갈 때만 해도 그저 일상적인 임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끝난 지금 그것은 그의 군 생활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 되었어요. 며칠 후 박도연은 포상 휴가를 받아 고향에 계신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후 중대 일지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군복을 입고 누군가를 지켰다. 그리고 그 일은 내게 자부심을 줬다. 그의 글은 중대 게시판에 이달의 수기로 선정되어 많은 전우들에게 읽혔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깨달음을 얻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기록이었어요. 1년 후 박도연이 병장이 되었을 때 그는 새로운 이등병들에게 종종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대민지원 활동의 의미, 군인으로서의 자세, 그리고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에 대해 단순히 총을 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왜 군복을 입는지 이해하는 거야. 도연은 항상 이 말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어요.